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 우주사 138억 년의 우주 역사, 46억 년의 지구 역사, 38억 년의 생명사, 우리 호모사피엔스 20년사, 만년의 문명사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참으로 기적같은 행성입니다. 그 행성이 아시는 대로 기후이기 때문에 홍수에, 가뭄에, 산불에 많이 아픕니다. 근데 그 징후가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문명을 만들기 전에 이 지구는 단 한 번도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280ppm을 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억 년 전에 석탄, 2억 5천만 년 전에 석유를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물쓰듯 쓰면서 현재 424ppm을 넘었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의 현실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인데 1.5도씨에서는 막아보자 라고 하는 게 IPCC 등의 목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막을 수 있겠냐? 어렵다는 게 대체의 의견입니다. 1.5도까지 막는데 남아있는 시간이 5년 8개월입니다. 2030년 NDC 목표를 다 그대로 달성하더라도 1.5도씨를 막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2도씨는 막을 수 있겠냐? 지금과 같은 노력으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 1.2도씨 오른 현재에도 기상위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5도를 넘기면 그때부터는 파국의 징조가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2도를 넘어서면 실제로 세계 경제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3도를 넘으면 우리가 만들어 놓는 모든 문명 체계가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과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1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전 지구적으로는 550억 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억 3천만 톤을 배출하다가 지금 좀 줄었습니다. 6억 5천만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50년까지는 완전 제로, 특히 2030년까지 절반, 못해도 40% 이상 줄여야만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설마 하면서 그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 지금 상황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등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문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제와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얘기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만년 전에 소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문명을 시작했고 산업혁명을 거쳤는데 이 산업혁명은 실질적으로 탄소 기반의 문명입니다. 석탄과 석유 기반의 문명인데 이 문명 체계를 근본적으로 석탄과 석유에 기대지 않고 태양과 바람 에너지에 기반한 새로운 에너지 체제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문명을 바꾸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새로운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8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우리 인류도 멸종을 피할 수 없다. 이만큼 더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사적으로 보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 이 양대 위기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숙제인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은 IRA법, 유럽도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후위기를 막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이나 구글이 노력하는 정도로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리백을 달성하고 심지어 더 이상 채굴하지 않는다. 마치 환경단체에서 보는 자연순환 프로그램처럼 구글이 소위 이 탄소 문명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문명을 또 그것을 기업 경쟁력과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아리백을 달성한 구글이 이제는 24시간 일주일 내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목표를 낮추는 데다가 그것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원전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전은 참고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하지 않지만 후쿠시마에서 보셨던 것처럼 한 번 위험이 발생하면 매우 치명적일 뿐 아니라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원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전하겠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석탄과 석유에너지를 줄이고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티끌모아 태산이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분산에너지 특별법인데 지금 법은 만들어졌고 시행령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실험을 해서 제주도를 2035년까지 석탄과 석유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문명성으로 바꾸는 새로운 실험에 성공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변화가 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포스코입니다. 유럽이 이미 사브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수소환원 제철로 석탄 기반의 이 철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반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2040년 후에는 한다는데 철을 만드는 과정에 이산화탄소를 근본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자동차 더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는 대체로 2035년부터 내연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건물 마찬가지로 건물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쓰는 에너지도 바꿔야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냉난방도 소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 표 보시면 신규로 만드는 건물에는 일종의 거꾸로 타는 보일러와 같은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냉난방을 하자, 의무화하자, 지원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정반대의 정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도 짓고 태양광 생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자원순환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뒤로 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이 큽니다만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시행령 이런 거 잘 감안해서 비록 지금 시기에 기후위기로 보면 여러 가지 후진적 정책이 많이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만 저희 당이 야무지게 해서 대한민국이 후퇴하지 않도록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